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민을 위해 묵묵히 애쓰고 계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둔산 1, 2, 3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신혜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작년 12월 제286회 제2차 정례회에서 서구청이 입찰 비리와 금품 수수 의혹으로 부정부패의 오명을 뒤집어 쓴 사태에 대해 강하게 질타한 바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 교통안전시설 납품업자와 연루된 비리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문제로 부정질문을 통해 엄중한 책임을 요구했습니다. 당시 본 의원은 사법기관 수사와 별개로 서구청 내부의 감사가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촉구했으나 이런 중차대한 사안에 대해 당사자인 서구청이 손을 놓고 있었고 그 기간에도 뇌물 제공 업체와 20건이 넘는 추가 계약을 체결하는 등 비리들이 이어져 왔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최근 TJB와 중도일보 등 계속되는 팩트 기사들로 구청장은 6월 16일 언론 보도를 통해 일부 공직자의 문제였음이라며 얄팍한 책임 회피용 반쪽짜리 인정을 했습니다. 이전 구청장이 늘 얘기했던, 언급했던 검찰의 기소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구청장 내부에서 조사를 진행한 것도 아닌데 왜 기소로 판단하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바꾼 것일까요? 구청장은 언론이 그렇게 무서웠나요? 네, 맞습니다. 구청장은 언론이 많이 무서웠나 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오늘 구정질문을 통해 구청장의 줏대없는 해명을 공식 회의록에 명확히 남겨두고자 합니다. 이는 향후 의회에서 진행될 진상규명특별위원회와 행정적, 법적 책임규명 과정에서 구청장의 인식과 입장, 자기 및 부자기에 대한 분명한 기록과 증거로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며 더 이상 책임 회피나 사실 왜곡의 여지가 없도록 남겨놓기 위함입니다. 질문은 사전 발송한 구정질문 요지서에 명확하게 전달되었으므로 오늘 구청장님의 성실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방어 울타리 사업의 하자 여부에 대한 문제입니다. 중도일보의 6월 4일 보도에 따르면 입찰 비리로 검찰에 송치된 업체가 납품한 방어 울타리에서 다수의 하자가 발생한 상황이 확인되었습니다. 지난해 본 의원이 구정질문 시 어린이 안전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최우선의 가치임을 간곡히 호소했지만 구청장은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른다. 기사를 본 적이 없다. 수사 중인 사안이고 아직 기소도 안 된 상태라며 문제의 본질을 외면하고 답변을 회피했습니다. 구정질문을 통해 예측했듯이 업체 선정 과정에서 발생한 비리가 공사 완료 후 시설의 품질 저하로 직결되는 상황이 결국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때라도 즉시 제대로 비리 업체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이루어졌어야 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해당 업체가 납품한 방호 울타리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루어졌는지의 여부와 그리고 이후 하자 보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구체적인 현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비서실의 구조적 문제와 구청장의 개혁 의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경찰의 수사와 검찰 송치 그리고 잇따른 언론 보도를 통해서 민선 8기 우리구에서 체결된 다수의 계약과 인사청탁이 비정상적인 구조 아래 진행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계약에 대한 아까 부총장님께서
앞으로 비서실장을 공모제로 생각을 하신다고 하셨지만 그동안 계약에 대한 전문성이나 경험이 부족한 비서실장을 그 계약부서에 보고를 받고 단독으로 업체를 선정하거나 또 비서실장이 공무원의 진급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의원들은 계속되는 비리 혐의에 대한 진상 규모를 촉구했으나 구청장은 전혀 알지 못했다는 해명만을 늘어놨다가 얼마 전 개선 의지라며 달랑 한 장의 입장만을 내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으며 이전 사실들을 부인하며 다시 한번 거짓과 은폐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럼 질문하겠습니다. 사건에 연루한 두 명의 전 비서실장 A와 B의 비리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는 구청장의 기존에 계속 주장했던 해명, 그 해명을 왜 그때는 몰랐다라고 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 비서실장 A가 공무원의 진급을 조건으로 뇌물을 수수한 것에 대한 임용권자로서의 입장을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언론에서 이 연이어 비리의 온상으로 보도되고 있는 서구청 비서실의 권한에 대하여 구청장의 개혁 의지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내용은 조금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것 같지만 조금 더 부연 설명해서 비서실장의 권한을 그리고 조건은 공모를 어떻게 할 것이며 계획했던 것들을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은 인사행정의 모순성과 간부급 인사의 불공정 및 비효율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우리 부의 인사행정은 공정성과 일관성을 상실한 채 알 수 없는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적이 많습니다. 작년 제286회 2차 정례회 부정질문을 통해 구청장은 전 비서실장 A의 수사 개시 통보는 7월 중순쯤에 있었고 압수수색이 7월 22일 들어와서 직위 해제를 시켰으며 수사가 몇 개월 더 장기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조직의 안정을 위해서 직권 면직을 하게 되었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후임 비서실장 B는 같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음에도 입찰비리와 관련된 해당 사업부서의 과장으로 다시 복귀시켰습니다. 별정직 공무원직과 일반직 공무원직이라는 차이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이 다르다 할지라도 어떻게 같은 비리 의혹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전 비서실장 A는 직권 면직, 후임 비서실장 B는 원소속 부서 복귀라는 모순된 인사행정을 펼친 것에 대해 구청장은 서구민이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해야 할 것입니다. 비리 수사 당사자를 후임 비서실장에 앉혀놓은 상태에서 계속 비리 업체와 계약이 이루어졌고 이는 구청장이 아니라 인식과 사건에 대한 방관으로밖에 볼 수 없으며 더 나아가 사건을 은폐하기 위함이 아니었나 하는 강한 의구심까지도 갖게 됩니다. 또한 8개월 만에 다시 해당 사업 부서로 복귀시키는 인사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납득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외에도 정기 인사가 아닌 특정 불규칙한 간부급 공무원들의 잦은 인사 이동으로 업무 공백, 책임 회피, 사업의 연속성 상실, 불안한 업무 분위기 등 문제가 계속 발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청장은 공정하고 안정된 인사행정 시스템에 대한 대책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은 감사 미실시와 구청장의 직무유기 책임에 대한 질문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여러 언론사에서는 전현직 공무원을 둘러싼 다수의 비위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고 결국 일부는 현재
검찰 송치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전후임 비서실장을 포함한 공무원 6명이 이 사건에 연루되어 금품 수수 및 특정 계약과 관련한 부당 개입 의혹이 검찰 조사 결과 사실로 밝혀졌으며 검찰 송치까지 진행되었지만 그들 중 절반 이상이 현재도 간부급 직위에 위치하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충격적이고 비상식적인 인사 조직입니다. 공직자에게 부여된 감독 의무는 단순한 선택사항이 아니라 법령상 의무입니다. 특히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휘 감독권을 가진 구청장이 명백한 부정행위 정황을 인지하거나 인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이는 형법에 따른 직무유기 또는 부작위에 의한 직권남용으로도 의율될 수 있습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은 다르겠지만 대법원은 판례를 통해 소속 공무원의 구체적인 행위가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 소속 지방자치 단체장이 관할 인사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비서실장 게이트라 불리는 해당 사건에 대해 내부 감사나 진상조사를 단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은 이유와 앞으로 이 감사 계획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사태로 인해 가장 상처를 받는 사람들은 비리에 연루된 몇몇 공무원이 아니라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켜온 다수의 성실한 공직자들입니다. 불투명한 인사와 비호 의혹 그리고 비리와의 싸움 속에서 조직이 침묵하고 방황하는 현실은 묵묵히 제자리를 지켜온 1,200여 서구청 공직자들에게 동료를 서로 의심하고 불신하고 무기력한 업무 분위기 등 깊은 허탈감과 상실감을 지금 안겨주고 있습니다. 구청장은 이틀 전인 6월 18일 MBC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내년 지방선거 목표로 지나친 정치 공세를 한 것 같다라며 서구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의 정당한 의정활동까지 깎아내리는 망언을 했습니다. 이는 지방의회와 그 구성원들의 정당한 활동을 폄훼하고 나아가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하는 매우 부적절한 발언입니다. 구청장님은 그 발언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고 반드시 사과해 주십시오. 국민의 소중한 혈세가 선거 캠프 출신 업체에 몰아주기식으로 집행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만큼 그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명확히 하려는 언론과 의회의 노력은 지극히 정당하며 무너진 서구의 신뢰 회복을 위한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의회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구정질문과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포함한 모든 의정활동을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를 정치적 공세로 치부하는 것은 구의회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비민주적인 태도입니다. 구청장님이 정말 청렴하고 결백을 자부한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구정질문을 성실하게 정직하게 답변해 주시고 오늘 구성된 특별조사위원회가 요청하는 모든 자료 제출에도 책임있는 자세로 당당히 협조해 주시면 됩니다. 그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이며 공직자로서의 책무입니다. 이번 사건은 참 뼈아픈 일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조직의 체질을 바꾸고 행정 시스템을 정비하고 청렴한 정치의 가치를 되새기는 전환점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몰랐다는 답변도, 검찰의 기소를 기다린 뒤 조치하겠다는 답변도, 언론을 통해 뒤늦게 밝힌 한 장의 입장문에
의지도 어쩌면 너무 늦었는지 모릅니다. 이제는 책임있는 설명 그리고 구청장의 진심 어린 사과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상 부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신혜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부총장님 답변이 있겠습니다. 부총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혜영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린이 보호구역 내 방호 울타리 사업 관련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방호 울타리는 그간 교통사고 예방, 안전한 통학로 확보, 무단 횡단 방지, 교통약자 보호 등을 위해서 울타리를 설치하고 있었습니다. 최근에 2023년 4월 문정초등학교 이론 배승하양 사망사고 이후 차량의 돌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충돌 방지 시험 등 안전시험을 득한 차량용 방호 울타리도 구간별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배승하양 사망사고 전과 후는 그 안전 기준이 상당히 강화돼서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방호 울타리의 하자 검사는 정기적으로 연 2회, 만료 전 1회 실시하고 있으며 하자 기간 이외에도 자체 전수조사를 상시 실시하고 있고 수시로 자진 하자 발생, 하자사항 발생 시 보수를 지시 이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중도 일부에 보도된 성남초등학교 일원 방호 울타리 파손건은 이것은 이제 배승하양 사망사고 전에 설치됐고 그 기준에 맞게 됐었는데 거기 이게 보시면 이제 이중 황색선이 두 줄로 되어 있는 그러니까 주차해서는 안 되는 구역인데 거기에 차량이 충돌돼서 울타리 일부가 파손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설치 업체에서 즉시 보수 완료하였으며 이 하자 있는 제품이 만들어진 게 아니라 설치하고 준공 검사할 때는 그 기준도 맞고 정상적으로 설치가 됐는데 와서 자동차가 들어와서 충격에 의해서 좀 뒤틀림이라든지 벌어진 것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보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뒤틀린 부분을 마치 어린이 보호구역에 설치된 게 하자가 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좀 객관적인 팩트를 이렇게 가린 거 아닌가 싶습니다. 어떤 펜스도 충격이 있으면 뒤틀릴 수는 있습니다. 앞으로 구의회와 지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합리적인 어린이 보호구역 방호 울타리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하자에 대한 전수조사는 상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서실장이 계약부서의 보고를 받아 단독으로 업체를 선정하였다고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 또 부총장은 이를 알지 못했느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아까 강종수 의원님께 답변 드리는 대로 저한테 오는 다양한 많은 민원인들이 계시고 저는 뭐 거기에 하나하나 제가 뭐 부서장이나 누구를
직원을 불러서 이렇게 지시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은 비서실장한테 넘겨서 해당 부서한테 전달하고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골고루 지역업체도 쓰고 또 제품이나 가격이 문제 없는 것을 쓰라고 그렇게 그런 패턴으로 일을 했지 이렇게 비서실장이 계약부서에 보고를 받아서 단독으로 업체를 선정하는 그런 시스템은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직 비서실장이 공무원의 진급을 조건으로 뇌물을 수수한 거에 대한 것은 저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미리 온상으로 보도되고 있는 서구청 비서실의 권한 개혁에 대한 부청장의 의지와 항의 계획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비서실장도 공무원 시기제를 검토하고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부서와 계약부서, 감사부서 중심으로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전 비서실장은 신속히 직권면직하고 후임 비서실장은 입찰 비리와 관련된 부서의 과장으로 다시 복귀하는 인사에서의 차별이 생긴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전 비서실장은 별정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직권면직이 가능합니다만 후임 비서실장은 일반직 공무원이었고 그리고 의혹이 있어서 경찰에 수사를 받았습니다만 그거는 이제 비서실장이 2024년 7월 말에 발령받아서 올 때는 사실 비서실장에 대한 어떤 지금 의혹을 받고 있는 부분은 인지가 되지 못했고 그래서 비서실장으로 임명을 했고 그리고 비서실장 하는 과정에서 그런 의혹이 나왔는데 본인은 부인하고 또 그래서 구청의 과장들 여건이 그렇게 풀이 풍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또 공원 녹지 업무에 대해서는 베테랑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공원 녹지 과장으로 했는데 거기에는 또 좀 말씀드리기가 뭐하지만 어쨌든 당사자가 시청으로 옮겨서 또 새로운 도전을 해보겠다 하는 그런 이유도 있어서 동장으로 앉혔다가 2, 3개월 만에 뭐 인사 발령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구청 내 본청 과장을 하다가 가는 것은 좀 지역 주민과의 관계에서 부담이 적기 때문에 공원 녹지 과장으로 발령하고서 이제 시청과의 교류를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그 상황은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간부구 공무원들의 잦은 인사 이동에 대한 문제는 가급적 정기 인사 때 그리고 최소한 보직을 1년 이상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인사 요인이 갑작스럽게 생기기도 하고 그것은 어느 조직이나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정답이 없는 그런 부분인 것 같기도 합니다. 내부 감사 미시 시 진상조사 실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어쨌든 강정수 의원님께 답변 드린 바대로 수사 중인 경우에 형사소송법 제198조에 관한 내용이라든지 또 국민권익위의 유권에서 대법원의 2001년 판결 이런 것들을 보면 수사기관이 그래도 강제적인 조사권이 있지 않습니까? 핸드폰도 압수수색하고 계좌도 들어가 볼 수 있고 수사기관의 수사만큼 어떤 내부적인 감사가 강하지 않기 때문에
물론 이제 제도 개선 같은 것은 할 수가 있겠지만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감사를 중지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MBC 프랜카드에 직근, 일감 몰아주고 금품 수수 단정적으로 표현이 됐고 서울청장 서천웅 사퇴하라고 했는데 사실 작년에 제 핸드폰과 은행 계좌가 수사기관에서 다 들여다본 걸로 저는 그 후에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사안은 현재 우리 구청의 공무원, 전현직 공무원 6명에 대해서는 경찰의 수사가 일단락됐고 그리고서 이제 검찰에 송치가 돼서 검찰에서 판단을 하겠습니다만 공무원의 어떤 비리 혐의 중에 어떤 경우는 사실로 확인돼서 처벌을 받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왕왕 기소유예라든지 또 불기소 처분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직원들에 대한 수사로 판정돼서 진행되어 왔는데 마치 구청장이 측근에다가 일감을 몰아주고 금품 수수한 것처럼 플랜카드를 비춰주기 때문에 그것은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제 명예가 심대하게 훼손되었기 때문에 우리 존경하는 신혜영 의원님이나 민주당 의원님들의 경우에도 사실 구체적인 사항을 다 확인하실 수는 없지만 그래도 엄연히 검찰에 송치된 것은 직원들에 대한 부분으로 송치가 됐는데 구청장이 뇌물 받았다는 식으로 그렇게 하시는 것은 그게 정치적인 공세가 아니고 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표현을 썼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차분하게 수사기관의 그 부분을 좀 판단을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대기하십시오. 구청장님 답변 내용 중 질문하신 신혜영 의원님 구청 대리하시겠습니까? 네, 신혜영 의원님 이석에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 부정 질의를 준비하면서 구청장님이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어느 정도로 인지하고 답변하실까 기대를 좀 했습니다. 역시나 원론적이고 그리고 직원의 어떤 일탈 또는 직원 관리를 못했던 그것에 대한 것만 지금 책임 회피로 일관하고 있어 조금 무성의한 계속 답변이라고 좀 생각해서 좀 실망스럽습니다. 일단 지금 이 본회의를 지켜보는 모든 국민들과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정말 서구에 대한 모든 전국이나 이런 곳에서 얼마나 오명과 그리고 비리가 만연한 그런 서구라고 보여지겠습니까? 연일 방송에서 또는 인터넷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가 사실 이거를 구청장님께 호소했던 게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본 의원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사실 왜 이전에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청장이 명백한 부정행위 정황을 인지하거나 인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에 결국은 지금 조서를 받고 있었던 그 직원을
그래도 업무 중지나 업무 배제를 할 수 있을 텐데 비서실에서 다시 또 해당 사업부서로 또 다시 옮긴다, 복귀시켰다. 이거는 좀 너무 심하게 구청장님의 개인의 어떤 행정 인사 시스템으로 보여지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구청장님이 취임 이후에 입찰 비리건들이 계속 다수의 건들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좀 책임을 돌려서 좀 빠져나가려고 하는 전형적인 어떤 물타기식이나 어떤 책임자의 비겁한 모습을 좀 보여주셔서 안타까울 뿐입니다. 만약에 지금 구청장님이 경찰 조서에서 밝혀진 여러 가지 정황과 그리고 또 사건에 대해서 의심이 지금 굉장히 결백하다라고 주장을 하시지만 향후 검찰 조사나 판결 등에서 어떤 진실이 밝혀지고 또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직 지금 송치되어서 명확하게 판결이 안 났지만 구청 직원들이 이런 연루되었다라고 판결이 난다면 이 자리에서 구청장님 국민들께 정식으로 사과드릴 의향이 있으십니까? 네, 사과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2022년도 우리가 민선 8기 출범하고 우리 서구는 청렴하고 공정한 서구를 영원하고 국민들의 기대가 컸습니다. 네, 구청장님의 서구체육회장 선거 개입부터 시작했습니다. 공개 집회 참가로 내란 및 극우 세력 옹호의 내용도 있었고요. 영화인들에 대한 막말 논란으로 또 한참 시끄러웠고요. 이번에는 입찰 비리와 비서실장 게이트로 끊임없는 계속되는 이 공직자가 지켜야 할 기본 책무 이런 것들을 좀 저버리는 행동으로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있습니다. 부총장님, 남은 1년 임기 동안 추가로 다른 내용이나 또는 비리 사실 또는 관련된 법 위반 사건이 또다시 발생할 경우 그에 대한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지고 46만 국민 앞에서 마지막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스스로 직을 내려놓겠다는 결단할 정도의 의지는 있으십니까? 구청장 개인의 책임으로 법적인 문제가 결론이 난다면 구청장에 대한 사법적인 판단이 이루어진다. 제가 그거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불출마까지도 생각하겠습니다. 네, 아까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구청장님께서 오늘 이 말씀하셨던 회의의 내용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아주 무겁게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고요. 의원들도 함께 지금 방송과 언론들과 그리고 우리 청에 있는 공직자들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질의하는 의원 마음도 굉장히 무겁습니다. 답변하는 구청장님의 마음도 무겁겠죠. 이런 현실이 참 안타깝습니다. 다시는 서구에 이런 뼈아픈 부정, 부패, 이런 것들이 없어서 좀 밝고 그리고 정말 역동적인 그런 서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저도 특히 이제 민주당 의원님들께 솔직하게 또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어쨌든
수사기관에서 판단할 때에는 사실 수사기관의 판단을 존중하고 기다리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정치적인 이슈로 비하하는 과정에 또 저도 입장이 곤란하고 우리 직원들도 입장이 곤란하고 특히 이제 의혹을 받고 있는 공무원들의 경우에는 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구청의 인사 어떤 여건상 별정직 공무원을 직위해제하듯이 일반직 공무원을 의혹이 있다고 해서 직위해제하기는 사실 어려운 부분도 그것이 어떤 인사 풀의 문제도 있지만 개인의 어떤 정보 보호나 또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것이 있어서 그동안 이렇게 많은 이제 논란이 있었는데 조금 쿨다운해서 지켜봐 주시고 그리고 신영 의원님께서 새로운 정부에 대해서 해야 될 역할이 크다고 말씀하셨듯이 사실 여름철 재난 대비라든지 또 하반기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는데 의회와 집행부가 이러한 소모적인 부분에서 계속 간다면 피해는 국민들이 받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을 좀 유념해 주시고 함께 집행부와 의회가 협력할 수 있는 그러한 열린 마음으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의장님 제가 질의를 한 개만 해서 한 개가 남았는데요. 지금 시간 좀 남아서 한 개만 다시 덧붙이겠습니다. 네, 9분 남았습니다. 네, 구청장님 지금 그 행정 개입에 대해서 아까 발언하는 중간에 문제가 되지 않는 선에서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단어를 쓰셨습니다. 문제가 되지 않는 선이 그것은 누가 결정합니까? 주민입니까? 아니면은 개인 구청장입니까? 그 판단은 신문부서에서 한 거죠. 그런 지금 법은 개인의 직감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면 안 됩니다. 명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서 집행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아까 지금 말씀하신 거가 문제가 되지 않는 선에서 그냥 계약도 이루어졌다, 이루어진다 이런 단어가 굉장히 뭐 신영 의원님도 선출직 공무원을 하시니까 지역구에 많은 민원인을 만나시지 않습니까? 그 중에는 좀 무리한 경우도 있고 합리적 경우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인 거죠. 많은 분들이 오시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사업에 좀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지역에 어떤 민원도 계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1차적으로 실무부서의 판단이 중요하니까 구청장님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네, 문제가 없는 범위라는 그 말, 그 굉장히 조심스러운 말입니다. 이것은 행정 책임자가 뭐 공무원, 해당 공무원에게 어느 정도의 편법을 좀 정당화할 수 있다? 또는 알아서 문제가 되지 않는 정도까지 알아서 해 라고 지시하는 어떤 워딩으로 들립니다. 그 부분은 그러면 제가 제 취지를 좀 설명하는데 표현이 정확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품 그런데 물품을 구입한다 하면 지역 업체로서 뭐 제품 품질도 좋고 가격이 좋은 그런
업체들이라면 다른 업체와 뭐 동등한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 그 정도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잠깐만요, 신혜영님. 일문 일답으로 좀 해주십시오. 질의응답이 아니고요. 네, 아까 말씀하신 거에 대한 질의였습니다. 부총장님 마지막 좀 내용 중에서 이 거의 문제가 되지 않는 선에서 이런 단어에서 구청의 공직자들은 혼돈을 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 구청장이 문제가 되지 않은 선은 이 정도일 것이다라고 하고 충분히 업체와 비리를 할 수 있는 선을 그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구청장님이 그렇게 무책임하게 그런 인식이나 그런 태도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면 또 한 번의 서구청의 공직자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의 이 비리에 대한 기회의 말미를 주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계속되는 관행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쉽게 생각해서 구청장님이 문제가 되지 않는 선이라는 단어를 쓰시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흔하게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어떤 제품을 살 때 소비자들이 왜 문제가 되고 하자가 있는 물건을 사겠습니까? 근데 지금 구청장님이 문제가 되지 않는 선에서 계약이 이루어질 만큼 이게 관습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진짜. 하자가 있거나 비리가 있는 업체도 문제가 안 생기면은 이 정도까지는 된다라는 그런 인식으로 지금 말씀으로 비춰지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 표현이 정확하지 않았던 것 같아서 수정하겠습니다. 어쨌든 좋은 제품, 또 지역업체, 그리고 가격 경쟁력이 좋은 그런 업체라면 공정한 기회를 이렇게 주는 것도 한번 검토해봐라. 그 정도 식으로 저한테 온 많은 민원인들을 상대했다. 네, 분명히 다시 한번 밝히겠습니다. 부총장님의 강한 행정의 리더 그리고 리더십 이런 것들은 행정의 투명성과 그리고 본인의 분명한 선정, 투명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정확한 본인의 행정의 시스템에 대한 확고한 신념도 있어야 됩니다. 자꾸 이렇게 흔들리는 신념으로 행정을 만드니 자꾸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신혜영 의원님, 질문은 이해까지만 할 수 있기 때문에요. 이제 나머지는 질문 답변은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총장님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네. 신혜영 의원님 질문 마쳤죠? 네. 네. 신혜영 의원님, 부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